이번 시간에는 정신병자라고 하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질환자들은 혼자 얘기를 막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 중얼거리고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 대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다른 질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폐나 아니면 우울증, 조울증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자폐, 우울증, 조울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교감. 왕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지처럼, 부자가 있으면 부자들이 있는 곳에 거지가 가면 노숙자나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저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걸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해결을 하죠. 얘가 돈이 없으면 얘가 빌려주고, 뭐 생기면 얘한테 주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가난하다는 걸 하나만으로 아프다는 걸 서러워 죽겠는데 혼자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소통을 안 하고 교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고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 사람은 계속 죽게 되죠. 그런 것 같이 왕따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이 정상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뭐가 문제냐면 이 자폐나 우울증, 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인들은 다 느껴요. 자폐를 갖고 있거나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도 정신질환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팔다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해서 다른 사람이 뭐 사랑을 하는 걸 못 느끼거나 나한테 욕설을 하는 걸 못 느끼거나 뭐 즐거움, 사랑, 섹스 같은 걸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팔다리가 아플 뿐이지 다른 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혼자말을 중얼거리고 미친 짓을 한다고 해도 정상인들이 하는 말과 그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가 아픈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악화돼요. 그거를 정상인들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악마예요. 악마고 막 침 흘리고 다니고 혼잣말하고 행패 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해도 정당한 거예요. 영화를 보더라도 악당들은 침 흘리고 막 이빨이 누렇고 미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람을 그냥 이유도 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악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정당하게 죽여도 정의의 심판을 내려도 나는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은 병에 걸린 것 뿐이지 이 병이 해결되면 정상인하고 똑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약과 무슨 치료 방법은 없죠. 일단 그런데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을 넘어가면 일단 그렇고 정신질환자들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쉽게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정상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작은 말을 해도 이 사람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정신병이 날 때까지는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정신 분열 얘기를 한다면, 정상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혼자 말을 막 해요. 자기가 뭐 사람이 없는데도 귀신 씌운 것처럼 막 혼자 대화를 하고 혼자 말을 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도망가거나 막 그래요. 근데 정상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냐면 이 사람이 정상인이 상처를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처를 주냐, 뭐 가정폭력, 뭐 성폭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숨겨놓은 작은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해요.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정이니까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면 텔레비에서 굉장히 우상이고 신적인 존재잖아요. 굉장히 멋있고 가장 괜찮은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다 범죄 사실이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신이고 이 사람은 평민이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없고 이 사람의 잘못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잘못은 올드보이처럼 큰 바위라든지 조그만 모래알이라든지 그 죄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한테 큰 무게가 된다면 똑같아요. 무게가 안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못이 생길 수 있고 아무튼 똑같은 무게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그렇듯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잘못이 없고 이 사람만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정의라고 해도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자아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자신의 모토가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물품을 만든다고 해도 불량으로 찍어지는 거예요. 너는 불량으로 낙인 찍혔어 라고 사회에서 이 사람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모든 걸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삼각형이 있다면 삼각형의 일부만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일부지만 이 전체 건강한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고쳐라 하면 고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찍어내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여기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거짓이 되고 이 사람은 핵심인 모토, 그러니까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모토까지 거짓이라고 자기가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는데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회라는 테두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를 사랑해, 너를 받아줄게 해도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공격 방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모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치료해야 되니까 똑같은 복사판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건데,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치료하니까. 왜냐면 원래는 얘가 얘를 보고서는 치료를 해줘야 돼요. 교감을 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 섹스를 하고 그래야지 얘가 치료가 되는데, 얘는 아예 얘를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니까 자기 살을 떼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정신이 자아가 여러 가지가 돼서 서로 공격하고, 얘가 거짓이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인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빠, 엄마, 이모, 친구, 다 그 사람들 성격이,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도 자기 머릿속에 다 있어서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가상의 적으로 생각해서 이겨보려고 약하게,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기가 항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하게 적을 만들어야지 자기 이기니까 그 사람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도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상으로 정신분열을 해서 미쳐갖고는 만들었어도 절대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분열에 걸려서 망상 속에서 만들어서 계속 자신을 또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져서 자기를 계속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들을 보면 자기 혼자 막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기억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사람들을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과 상관 안 해주고, 대화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자신을 치료해주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자기 혼자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이 미친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해결이 되죠. 간단해요.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게 섹스면 섹스를 해주고, 누굴 죽여달라면 죽여주고, 살려달라면 살려주고, 그러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참 이상한 논리인데 해결이 돼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사람을 죽여달라는데 진짜로 죽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풀 수 없는 비밀을 얘기했는데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얘는 전체 다 죽어야지 얘가 풀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체 사람이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꼭 얘가 미친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거는 여기 얘가 암적이기 때문에, 얘가 암적인 요소가 생긴 거 일부일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지 얘가 혼자 미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 구조가 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99%가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신분열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사람이 품어주면, 사랑을 하면 이 문제는 하나씩 없어져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뭐 그 시스템대로 하면 약간 낫겠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정신병자들을 이해해 주는데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냥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자폐를 바로 넘어간 이유는 정신분열하고 매우 똑같아요. 정신분열하고 매우 똑같아서 일단은 자폐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일단 자폐는 뭐냐면 충격을 받아요. 외부적인 충격, 자기 자신한테 얻은 충격,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고,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충격을 받는데, 대부분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다 이렇게 방어벽을 설치해요. 방어벽을 설치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딴 사람은 틀리고 딴 사람은 무조건 공격을 해요.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아까 정신분열처럼 자신의 모토까지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신분열 걸리면 아까처럼 여러가지를 자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또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옳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딴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폐를 만들어요. 분열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딴 사람은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완벽 방어를 하고 자기는 틀린 게 아니고, 자기가 틀린 게 아니고 아픈 것도 딴 사람 탓이니까 막 찍는 거 도끼로 찍고 다녀요. 아무나 막. 자폐가 갖고 있는 사람 성질이 못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니면 뭐 테레비를 틀고 잔다던가 뭐 그런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도 자폐의 일종인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자기는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폐의 가장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 계속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집증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모아놓는 것 같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왜냐면 이 테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테두리를 긋는 거예요. 절대 뚫을 수 없게,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뚫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한데 바보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여기 테두리만 방어하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가운데는 비어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친다고 해도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방어를 계속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바보인 걸 알아요. 자폐인 걸 알고 이 사람의 약점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고리로 꿰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꿰면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고리로 꿰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사람은 가지고 놀아요.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게 정의야 하면 이 사람은 믿어버려요. 그냥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이게 자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이 틀린 줄 알고 자신이 맞은 줄 알고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슬퍼요. 괴롭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딴 사람을 괴롭히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너 혼자 놀아라 하면서 뺑글뺑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너 그런 애구나, 미쳤으니까 뭐 재밌게 논다, 암기를 잘하니까 뭐 생각 그쪽에서 분야에서 뛰어나니까 하면서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이에요. 이게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만약에 진짜로 착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의를 얘기했어도 이 사람은 여기에 팍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아파하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정의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기한테 부딪혔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깨져도 이 사람 잘못이고. 대충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축소되고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벌려주고 상대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상대를 안 할 경우에 계속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자기 살을 파먹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상대주고 그래서 점점 커지긴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상대가 안 해주면 나중에 조그매져서 죽게 돼요. 자신이 나중에는 이제 자신을 보호하다가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폐의 무서움인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계속 이 테두리 안에서 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좀 문제가 많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악마의 고리처럼 계속 파먹고 들어가서 딴 사람을 피해를 주고 성장한다면, 이 사람은 부딪히는 데마다 지가 커지겠지만 결국은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먹이로 전락하고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 자신이 악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파멸하게 되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아무튼 오늘은 자폐까지 이야기했고, 이것이 대충 끝이네요. 그리고 엘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끝내려고 하는데 엘리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엘리트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항상 100점을 맞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나 그 다음에 약한 존재들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100%고 이 사람은 무조건 틀려요. 원래 시험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결함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절대로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아요. 어떤 말을 하든 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이 상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믿질 않아요. 너 여기 머리에 상처가 있다. 여기 썩어서 골만 가고 있어. 얘기해도 이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점밖에 맞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앞장서고 천재들이라고 인정받고 사회에 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최고 창업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재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 다니게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 100점을 맞았으니까 모두 다 믿어요. 이 사람을
20점밖에 맞지 못하지만 이 20점 안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완벽하고 틀리지가 않아요. 80점, 그러니까 80% 틀려도 20%는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는 80%가 틀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보인 거죠. 이 사람이 맞아요. 100% 맞으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면 다 한 번에 다 죽고 그냥 멸망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라이가 되고 죽어야 돼요. 아까 정신분열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죽이면 이 사람은 또라이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죽어요. 아무튼 이것이 끝입니다. 끝.